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루브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저 대안평가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평가 방법 및 도구의 다양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평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평가 방법 및 도구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금방 앞에 있는 문제 보여드렸다시피 책임감에 대해서 한 개의 영역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도 심동과 인지와 정의적인 영역으로 나뉘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네요. 평가의 하위 내용부터 여러분이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안평가라고 하는 건 크게 기존의 전통적인 평가로 평가를 할 수 없었던 내용을 평가한다는 말을 대안평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요걸 의미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봤던 게 뭐냐면 아까 봤던 GPAI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루브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있는 게 뭐냐면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프로젝트 방법, 뭐 또 많이 쓰는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안평가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 문장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기존에 평가할 수 없었던 평가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도가 높아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타당도가 높은 걸 의미할 거예요.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지향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릅니다. 작성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활동 영역의 평가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평가 도구로 루브릭을 사용했습니다. 와우, 루브릭 사용했네요. 루브릭 대안평가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이 루브릭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개념이 자, 점수화한다고 했으니까 흔히 말하면 무슨 내용을? 감사해요. 질적인 내용을 양적 차원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을 하면 어떠한 평가 내용을 수치화하겠다라는 취지를 바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가도 될까요? 자, 루브릭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뒤에 있는 걸. 자, 무엇을 지금 평가했냐면, 자, 여기 보면 평가의 내용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브릭을 사용해서 농구의 기본 기능, 즉 드리블과 패스를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루브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것처럼 서열척도, 평정척도와 똑같습니다. 어떠한 거를 가지고 어떠한 질적인 문제를 점수화시킬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요? 그런데 단일 차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거라서 우리는 루브릭이 타당도가 높은 평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요걸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평가 내용은 똑같이 기존의 드리블과 패스였죠.
과거의 드리블은 그냥 꽃갈 놓고 예를 들면 꽃갈을 놓고 누가 빨리 돌아오느냐 시간으로 우린 결정했죠. 그건 자세나 폼을 보는 게 아니라 돌아온 결과를 놓고 평가했던 거죠. 자, 두 번째. 패스도 마찬가지죠. 뭔가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가 더 빨리 패스를 누가 더 정확하게 패스를 하느냐를 봤죠. 굉장히 인위적인 상황에서 패스를 우리는 평가를 받던 거잖아요. 그런 거를 모두 다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럼 자, 다시 볼게요. 채점 기준, 평가 기준, 점수 기준을 의미하는 거네요. 자, 수준이네요. 수준.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15 말로 바꿔드리면 성취 수준을 의미하는 거네요. 등급을 매기는 거니까. 그렇죠? 20 이하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능이네요. 그냥 그 기능을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초로 걸렸으니까 예를 들면 뭐 10초, 15초, 20초 그냥 이렇게 했던 거죠. 요거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죠. 즉 매우 잘함과 보통의 차이, 보통과 노력을 요함의 차이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더 재밌는 말씀으로 드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를 우리는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즉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갈게요. 공을 쳐다보지도 않고 조금 당겨 주실래요? 자, 요거 자, 지저분하네요. 지울게요. 자, 공을 쳐다보지 않고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드리블하며 공이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라야겠네요. 드리블하며까지는 그게 뭐냐면 드리블에 대한 자세나 폼이 되겠네요. 쳐다봤답니까? 안 봤답니까? 안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용했답니까? 스냅이요. 그래서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폼과 자세죠. 그 다음에 결과죠. 그 결과가 뭐냐면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로 구분을 하고 있죠. 벗어나야 되는 겁니까?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러이러한 질적인 정보를 무엇으로 바꾸고 있어요? 점수로 바꾸고 있죠. 몇 점으로 바꾸고 있답니까? 5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루브릭이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평정척도, 서열척도의 차이는 단순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10초. 10초면 5점이고 15초면 3점이고 20초면 1점이야. 이렇게 주면 서열 평정척도예요. 그러면 타당도가 낮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두 번째 거 잠깐만 볼게요. 보통인 거. 자, 공을 쳐다보지도 않고 스냅을 이용하여 드리블하나 공이 뭐 했다? 벗어났다. 그러면 5점짜리와 3점짜리의 차이는 둘 다 폼은 되게 좋죠. 근데 결과는 5점짜리는 좋았지만 3점짜리는 좋지 않죠. 그러면 마지막 1점짜리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을 쳐다보고 드리블하며 공을 자주 뭐 한다? 놓친다. 굉장히 드리블이 미숙한 학생을 얘기하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것도 잘 안 되고 요것도 잘 안 된다라는 취지인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명확하죠. 공을 봤다, 보지 않았다, 손목 스냅을 이용했다, 이용하지 않았다인 자세와 폼을 가지고도 구분을 하고 있고 결과를 가지고 즉 드리블한 공이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를 가지고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요걸 가지고 무엇을 구분하고 있어요? 성취 수준을 구분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 패스를 볼게요. 선생님들 패스. 수비자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정확하게 패스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패스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 둘 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가도록 할게요. 자, 루브릭은 학생에게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피드백을 제공해주죠. 여기에 5점, 3점, 몇 점이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3점을 체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엇이 잘 안 되냐면 공이 자주 벗어나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걸 학생한테 결과인 피드백으로 제공을 하면 나가 드리블은 잘하고 있는데 즉 자세나 폼은 좋은데 공이 자주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거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런가요? 아무튼 저는 채점 기준을 만드는 절차에 신경을 썼어요. 채점을 만드는 절차. 이해되시나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취
성취 수준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써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의 자세나 폼뿐만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갈게요. 우선 평가 과제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한 다음에 각 수준에 적합한 점수를 정했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루브릭이 뭐였냐면 학습의 질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루브릭을 뭐 하는 거? 점수화하는 거. 그래서 질적인 걸 양적으로 바꾸었어요 라고 얘기했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에요. 그건 그렇고 이 계획서의 평가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의 방향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에 부합되게 보완하려면 농구 기능에만 편중하지 말고 가급적 다양한 평가 요소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지금은 무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동적인 영역만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성 중에서 지금 일례로 드리블 하나만 써드리면 그 드리블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쪼개야죠. 하나는 심동, 하나는 인지, 하나는 정의적인 영역으로 쪼개야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요거를 다음과 같이 지금 두 가지로 또 쪼갠 거죠. 하나는 자세나 폼적인 걸로 쪼갠 거고요. 하나는 학습에 대한 결과로 쪼갠 거고요. 그러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도 확인해야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무슨 도가 높은 평가다? 그렇죠. 타당도가 높은 평가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지문. 루브릭으로는 정의적인 영역을 평가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있게 되겠네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대안평가라고 하는 루브릭은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평가란 심동, 인지, 정의적인 영역, 교육과정 영역 내 균형성을 모두 다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대안평가 중에 하나겠네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브릭을 사용하면 무엇이 높은 평가가 될 것이다, 타당도가 높은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금방 보셨던.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잘 보세요. 자, 2007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009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5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모두 다 했던 내용이지만 요거는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금방 했죠.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네, 루브릭. 저걸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 번씩 검토만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위한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은 해당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단위학교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단어는 이 내용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인 거네요. 가르친 내용이 있으면 평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가르친 내용과 무슨 내용은? 감사해요. 평가한 내용은 반드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가에 적용되어 있는 성취 기준은 독립적 혹은 통합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수행을 위하여 경기의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하며 경기 방법을 연습하고 페어플레이를 발휘하는 성취 기준 각각을 혹은 이를 통합해서 성취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도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성취 기준이란 말이네요. 성취 기준. 하나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묶어서도 얘기할 수 있더라. 그쵸? 자, 그 다음 성취 수준은 이번에는 성취 수준인 거네요. 성취 수준은
등급 점수와 등급화를 위한 단순 기능의 분류나 기록의 명시보다는 아까 설명드렸네요. 드리블을 해서 꽃갈 돌아왔는데 10초, 15초, 20초가 아니라 영역별 내용 요소에 따르는 기능의 도달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행동 수준으로 진술하고 평가의 등급은 양적인 요소와 수치와 자세, 폼적인 요소를 모두 다 포함하여 각각의 수준에 맞도록 진술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됐나요? 자, 마지막. 동일한 목표 성취 행동으로 된 성취 기준 또는 성취 수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 및 변화의 정도를 목표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평가하여 이를 통해 차후에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참여 동기를 높이고 개개인의 신체활동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세 점으로 나눴잖아요. 즉 세 가지 선택점으로 나누었잖아요. 자, 요거를 성취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중간 정도의 성취 기준인 거잖아요. 그 성취 기준은 즉 기능이 뛰어난 친구들한테 보면 조금 낮은 수준인 거고 기능이 낮은 친구들한테 보면 그 기준이 조금 높은 기준인 거네요. 따라서 성취 기준에 대해서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이 말은 해야 한다라는 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외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평가 내용, 즉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작성해야 되는지, 기준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인지, 수준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인지, 기준과 수준은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총론에서부터 강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2015 단독적으로 보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단독으로 보는 것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2015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훨씬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체육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우리 원천 4조 모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